북미 시장 안 좋은 거, 북미 매출 50% 반영된 거 이미 주가는 알고 있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 포스코 퓨처엠 계속 실적 나빠질 거냐? 포스코 퓨처엠도 전고체 개발하고 있다. 음극재가 주가의 핵심 키가 될 건데 올해 3월달 안으로 중국산 음극재에 대한 관세 결정이 나면.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역대급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역시나 기관 수급에 의해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쪽은 바이오가 부진했습니다. 다만 2차전지 쪽에서 시가총액 1등 에코프로와 2등 에코프로 BM이 상승하면서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이 소폭 매도했지만 나름 강보합권을 마감했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운, 얘기하기가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불편합니다. 또 어떤 댓글이 달릴까 무섭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있거나 꼭 다뤄드려야 될 타이밍이 오면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쏠쏠찮게 2차전지 관련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삼성 SDI 같이 덩치가 큰 배터리 셀 종목이 연초 대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서 2차전지 업종을 한 번쯤은 점검 차원으로 욕을 먹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만 믿고 견뎌보려고 합니다. 욕을 먹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영상은 꾸준히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 SDI가 50% 올라서 업데이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2차전지 관련돼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2차전지가 하나도 없는데 새로 2차전지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2차전지를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특정 투자 시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 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한 달 넘게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1등이 역시나 2차전지였습니다. 2등도 2차전지였습니다. 1등이 코스닥 시총 1등을 차지한 에코프로, 알테오젠은 3등으로 밀려났습니다. 2등은 에코프로 BM입니다. 1등 에코프로가 지난 한 달 동안 1조 1000억대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2등 에코프로 BM이 지난 한 달 동안 9,7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만 합산 외국인 기관 2조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3등은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5등도 로봇의 로보티즈, 7등 리가켄바이오, 6등의 반도체 장비의 PSP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 1등과 2등 모두 2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거를 외국인 수급만 따로 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만 따로 봤을 때도 역시나 에코프로가 4,573억의 외국인 수급 1월 달부터 2월 지금 찍고 있는 수요일까지 외국인 수급 1등입니다. 2등 역시도 에코프로 BM으로 외국인 수급 2등입니다. 저는 이 3등이 재밌는데요. 3등이 미용의료단의 LNC 바이오인데 외국인 수급 1등, 2등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차지했고,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전지가 1등, 2등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2차전지는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57% 연초 대비 상승했고, 에코프로가 거의 100%에 가까운 98.6%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평균값을 35% 올렸고요. 요 며칠 2, 3일 동안 동박을 만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58.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밑단에 2차전지 장비업체 PNT도 견조하게 올라오면서 48.6%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대형주 단에서 삼성 SDI가 48% 상승한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12%밖에 못 올라가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저는 삼성 SDI의 수익률 간의 키 맞추기는 분명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삼성 SDI는 전고체나 ESS 모멘텀으로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올해 26년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저는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훨씬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양극재 단에서는 LG 화학부터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신소재,
LNF까지 있는데요. 역시나 에코프로 BM이 유독 50%대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포스코 퓨처엠이 31%를 기록했고 LNF가 28%를 기록했는데, 저는 에코프로 BM은 4분기 실적이 안 나왔고 아마 2월 8일에서 10일경 사이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으로 먼저 두들겨 맞은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하고 이 수익률 격차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미래, SK, 신영, 신한, 메리츠, 한화, KB, IBK, NH, 삼성, 상상인, 다올, DB, 흥국, 교보, 하나, 한투, 키움, DS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역시나 GM과 DG에너지솔루션 합작인 얼티엄 셀즈 셧다운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도 포스코 퓨처엠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1분기까지는 실적의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는 분명히 실적의 반등, 가동률의 반등, 출하량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6월 달부터 다시 재가동 예정인 얼티엄 셀즈 양극재 공급이 드디어 포스코 퓨처엠부터는 회복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얼마나 회복될지는 2분기 돼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상승한 메탈 판가로 인해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스프레드 개선이 예상되고, 재고평가 충당금 역시도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최악의 분기 실적 통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 가치의 중요한 키,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을 올리는 요인은 역시나 음극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는 소위 말하는 미국의 반덤핑, 중국 관련돼서 반덤핑 관세 최종 결과 발표가 올해 1분기, 즉 3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이 관세율 최종 결과에 따라서 북미 음극재의 쇼티지 정도, 북미 음극재 새로 신규 공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강력한 음극재 경쟁사 중국의 BTR이 인도네시아 공장을 통해서 납품하는 게 최종 관세가 얼마 매겨지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BTR과 일본의 시네찌가 강력한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사인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BTR의 최종 관세율 확정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4분기에 역시나 실적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36%가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518억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역시나 GM 합작 얼티엄 셀즈가 상반기 다운 물량 감소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음극재, 양극재 모두 재고평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럼 계속 제가 재고평가 손실이 있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에 급격하게 손실이 줄어들면서 2분기부터는 오히려 재고평가 손실이 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환입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예상하는 거는 환입 규모가 대략 200억 정도 사이즈를 보고 있습니다. 손상 차손 비용을 지난 4분기 실적에 400억 이상을 떨었다. 마이너스 400억이 없어지기만 해도 BEP가 되는 거죠. 1분기에 매출은 올해 1분기입니다. QOQ 대비, 전 분기 대비 7%,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 소폭 흑자 전환하고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것은 아까 2분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양극재, 음극재 모두 가동률이 부진하면서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부터 일회성 비용이 없는 적자 폭이 유의미한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본격적으로는 하반기라고 보는 이유가 얼티엄 라인이 2분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현대차에 들어가는 86 출하량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럽 전기차에 들어가는 포드 물량인 N65도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문으로 해졌던 유럽의 포드 쪽으로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가 일정 때문에 또는 완성차 업체의 스케줄 조정 때문에 그 부분이 취소가 됐었지만, 충분히 앞으로 다시 유럽 쪽에 워낙 지금 전기차가 월별로 전월 대비 지금 꾸준히 20%대에서 30%대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도 중저가 전기차가 올해 신규 차가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유럽 쪽 물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높은 북미 전기차 노출도가 실적의 철퇴를 맞았고 계속적으로 실적의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음극재 관련된 최종 관세 결정에 따라 중장기 사업 가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업 가치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ESS 양극재 쪽으로 빠르게 포스코 퓨처엠도 침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 양극재 쪽과 이 반덤핑 관세 음극재 쪽이 모두 이 포스코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를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성장하는 1조 8천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모든 양극재 업체들이 내년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내년에 양극재 매출만 3조대를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매출 역시도 내년에 올해 1,600억대에서 4,600억대로 음극재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할 거로 보는데, 중요한 건 반덤핑 관세가 올해 3월 달에 결정이 나는 순간 중국산 음극재가 198%의 관세를 맞기 때문에 이 실적 개선되는 시기가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철강의 부산물, 라임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내화물 관련돼서도 매출은 5천억대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400억에서 내년에 4,800억으로 한 자릿수 정도 떨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더 빠지진 않아야 됩니다. 라임 케미칼 역시도 8,600억대에서 내년에 소폭 8,500억 정도, 거의 올해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음극재 재고평가 손실이 4분기 때 300억 이상을 떨었어요. 음극재 반덤핑 관세 3월 달에 나와서 음극재 이제 재고평가 손이 없어지면 음극재 쪽에서도 실적을 깎아먹지 않으면 음극재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하반기 실적은 많이 회복될 걸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빴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소멸되고 얼티엄 셀즈 불량 때문에 출하량이 전 분기 대비 거의 50% 반토막 이상 감소됐습니다. 근데 50% 감소된 것보다 더 감소, 여기서 마이너스 60% 70% 감소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현재 캐파 작년 기준 17만 5천 톤에 올해 13만 톤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30만 5천 톤 체제로 갈 것으로 보고요. 아마 13만 톤 역시 한 번에 가동되지 않고 올해와 내년에 순차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LFP 양극재를 준비하고 있고요. 신규 13만 톤 중에 일부를 발빠르게 라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1등 전구체 중국의 CNGR과 합작법인을 통해서 LFP 양극재 쪽으로 추가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과 합작으로 진행하는 톤수는 5만 톤, 27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쟁사들 대비 이 CNGR 전구체를 통해 LFP 전구체를 직접 조달하고요. 합작법인을 통해 캐파 전환의 효율성, 이 강점은 LG화학이나 LNF나 코스모 신소재나 에코프로미움이 가지지 못한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적도 올해 1분기 저점 찍고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27년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재 매출만 1조 8천억대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3조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27년이 가파른 재도약의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과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을 공급받고 있죠. 훨씬 더 그 양이 확대될 겁니다. 필요 리튬 부분의 상당 부분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내재화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죠? 당연히 값싸게 리튬을 조달받을 수 있고 고품질의 리튬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중국하고 합작법인을 통해 전구체 공급망 구축하는 타 양극재 업체들 대비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비중 양극재가 여전히 50%를 차지하고 음극재는 여전히 5%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소재 46%는 내화물 17%, 라임 케미칼 29%로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올해도 160억의 적자, 음극재는 200억의 적자, 양극재, 음극재 합쳐서 350억대의 적자를 예상을 하는데, 이 라임 케미칼과 내화물 합산 기초소재 쪽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350억 적자에서 800억 흑자 나면 합치면 대략 450억 정도 올해 연간 흑자를 예상합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판가 상승분도 추가적으로 반영되고 가동률 올라오는 부분도 있을 거고 재고평가 환입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보수적으로는 한 400억대까지는 연간 영업이익이 회복될 거다.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은 바로 M86 양극재 판매 재개가 가능한 하반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4분기 때 대규모로 불용 재고, 못 쓰는 재고 떤 손실 효과가 없어집니다. 보상금 협의 진행 상황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매출 비중이 25년 기준으로 50%에 달하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 중에 미국 포지셔닝이 가장 커서
주가도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독 에코프로비엠보다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보다도 또는 LNF보다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올해 양극재 판매량 관련돼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13% 정도 역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3%에서 15% 정도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딱 한 군데만 13% 역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양극재 출하량이 회복 국면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엔솔과 현대차의 N87 양극재 라인이 공급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FP 양극재도 빠른 라인 전환을 통해 일부 증설을 통한 LFP까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빠르게 소위 말하는 망간리치 LMR 양극재 관련돼서도 내년 정도 되면 LMR 망간리치 양극재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가동률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나쁘게 본 아까 양극재 출하량을 마이너스 13% 줄어든다고 본 데가 지금 올해 양극재 출하량이 8,000톤에 불과한다고 본 겁니다. 근데 38,000톤에 불과한다고 본 컨센 잡은데도 내년에는 거의 양극재가 7만 톤 가까이 된 올해 대비 양극재가 내년에 80%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 납품하는 NCA 양극재가 ESS 퀄테스트를 통과를 했고요. 4분기에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 캐파는 아까 30만 5천 톤인데 이 중에 신규 13만 톤은 캐나다 GM 물량, 5만 5천 톤은 광양에서 삼성 SDI 물량, 4만 5천 톤은 포항에서 LG엔솔 물량으로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극재 출하량은 아까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3만 8천 톤을 봤지만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보는 데는 최소 7천 톤의 11%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13%에서 15%인데 대부분의 평균값은 대략 그래도 올해 아무리 나빠도 5에서 10% 정도는 출하량이 증가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얼티엄 공장 2분기에 본격 재가동하면 출하량 역시도 2분기에는 본격 회복될 것이다. 하반기에 ESS용 양극재도 포스코 퓨처엠도 ESS LFP가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보면 출하량에 추가 업사이드가 남아있다. 10%대 출하량 증가하는 거는 ESS LFP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수치입니다. 50%의 여전히 높은 미국 의존도를 얼마나 더 포스코 주가를 하락시킬 거냐, 얼마나 더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을 깎을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의 주가 수준이 에코프로빔 절반 정도밖에 못 오른 걸 감안하면 이런 거 지금 미국 포지션 높다고 주가 떨어지는 것까지 감안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초 철강의 부산물들 화성 제품의 스프레드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화성 제품의 스프레드 감소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작년 4분기 때 바닥을 찍었지 않았나 보고요. 4분기 때 최악의 실적, 그쵸? 올해 1분기도 실적 나쁠 거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4분기보단 좋아질 거다. 4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55% 감소해서 6,000톤 정도밖에 못 팔았고요. 판가는 10%나 감소했습니다. 판가 10% 거의 바닥 수준, 출하량, 판매량 마이너스 55% 거의 바닥 수준으로 보고요. 양극재 출하량 아까 13% 감소도 있지만 15% 증가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컨센 영업이 가장 나쁘게 보는데 50% 하락까지 보는 데가 있지만 음극재 판매가 대략 20에서 35% 미국 관세, 중국산 음극재 관세 철퇴 부분 고려 안 해도 음극재 판매량 20에서 35%를 본다고 하면 25에서 35%의 업사이드가 결국 전체 에너지 사업부의 적자를 축소시켜 줄 거다. 연간 에너지 사업부의 적자 370억에서 400억 적자에서 올해 가장 나쁘게 보는 데가 90억 적자, 가장 좋게 보는 데가 40억 적자, 요 폭 대략적으로 60억 안쪽의 적자로 370억 적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최종 3월달 판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포항 일부 라인을 전환해서 LFP 양극재를 조기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북미 ESS 배터리용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 SDI와 LG 엔솔이 공격적으로 배터리, 중국산 S 3원계 배터리를 수주를 뺏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스크는 북미 중심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한 번 더 축소 움직임이 있다. 말 그대로 우려 요인입니다.
그 부분까지 주가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극재 판매량을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전년 대비 12% 감소한 17,000톤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12% 감소고요. 좋게 보는 데는 아까 음극재 판매량이 20에서 35% 증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25,000톤 정도 수준은 유지하지 않을까. 리튬가 상승은 결국 양극재의 BEP를 올릴 것이다. 3월달에 발표하는 기존 관세, 반덤핑 관세가 확정되면 100% 이상의 관세 부담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신규 수주 확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반사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탈중국 음극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일본의 시네츠와 포스코 퓨처엠 정도밖에 없다. 그 와중에 시네츠는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을 빼면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양극재보다 음극재는 더 훨씬 공급이 타이트합니다. 삼성 쪽으로 NCA 말고도 포스코 퓨처엠은 유럽 포드 쪽으로 N65, 현대차 쪽으로 M87 출하량이 재고 조정이 작년 4분기에 끝났고 회복 국면에 있고요. 아까 합작사 CMP 신소재 테크놀로지와 추가적으로 연 최대 5만 톤의 양극재 캐파에 대한 부분, 이게 27년도 전기차와 ES 쪽으로 모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엊그제 기사 난 거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스타트업 업체인 팩토리얼과 협업해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도 이미 포스코 퓨처엠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팩토리얼은 이미 현대차 벤츠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팩토리얼은 국내 파일럿 공장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리튬은 작년 8월 대비 78%, 니켈은 20%, 코발트는 69%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23달러 수준의 킬로그램에 형성되는 양극재 가격이 최소한 킬로그램당 28달러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면, 양극재 판가 올라가면 당연히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은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여력을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 이미 환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200억대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가는 평균값이 대략 24만 8천 원 정도로 현재 주가와 약 7%의 계리율이 있고, 최고 목표가 30만 원과 계리율은 약 30%에 해당됩니다. 제가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목표가를 봤더니 16만 원대요. 에코프로비엠을 다뤄드릴 수가 없는 게 목표가 평균 대비해서도 계리율이 26%나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더 비싸다는 겁니다. 최고 목표가 20만 원과도 계리율이 10% 이상 된다.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거나 2월 달에 4분기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개선돼서 그 실적에 따라 밸류에이션 재산정돼서 목표가가 더 올라가면 그때 에코프로비엠도 별도로 비교하지 않고 따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너무 비싸다. 탄산 리튬의 가격이 드디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폭 하락은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 추세에 있고요. 이걸 증명하는 앨범알과 칠레 SQM의 주가가 역대급 신고가, 최근 1년 동안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 능력이고 2차전지 소재 커버리지 5개사 캐파고요. 부채 비율이 140%대까지 양극재, 음극재 밸류체인이고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은 생산 공정, 생산 캐파의 조정은 있었지만 회복 국면, 비중국에서 전고체와 수산화 리튬, 천연 흑연 쪽에서 결국 최대 수혜주는 포스코 그룹주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가격이 이렇게 머리를 들었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올해는 여기는 연간 영업이 아까 900억대를 잡아놨습니다. 900억입니다. 내년에 2200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개선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는 적자지만 적자 폭이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률이 내년에 개선돼야 5%다. 이 측면은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더 낫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올해 대략 4%대 영업이익 예상하고 내년에 5.7%까지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적자폭 캐시플로우가 줄어듭니다. 프리캐시플로우 마이너스가 줄어들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좋아집니다. 밸류에이션이 포스코 퓨처엠 올해 470배, 내년에 157배 수준이고요. 실적에 더 드라마틱한 개선이 나와야지 밸류에이션이 줄어들 건데, 에코프로 밸류에이션 보면 올해 360배고요. 내년에 150배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에코프로 밸류에이션이 올해 기준으로는 더 싸다고 나와 있고요. 내년 기준으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봅니다. 가장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내년 기준으로 보면 코스모 신소재가 대략 23배 정도 밸류에이션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의
꾸준한 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 보면 외국인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고 이제 깔짝깔짝 사는 정도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기간이 거의 땡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아까 누적 순매수 최근 한 달 동안 1등이라고 말씀드려서 보시면 외국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보다 훨씬 수급이 좋은 상황이다. 왜냐? 기관도 투신과 연기금에서 미친 듯이 사고 있다. 외국인 기관 모든 순매수가 좋은 상황이고요. LG엔솔은 다릅니다. LG엔솔은 최근에 그나마 오른 것도 없는데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투신하고 연기금 사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다. 에코프로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에 미친 듯한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 중장기성 물량이 지금의 가격대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직도 전고점을 돌파 못했습니다. 이평선들이 밀집돼 있고 최근에 다시 외국인 지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소폭이나마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이미 이때의 전고점을 돌파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은 올라온 거가 자체가 에코프로 BM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여력은 포스코 퓨처엠이 더 주가 측면으로는 좀 여유가 있지 않나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첫 번째, 북미 시장 안 좋은 거, 북미 매출 50% 반영된 거 이미 주가는 알고 있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 포스코 퓨처엠 계속 실적 나빠질 거냐?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GM뿐만이 아니라 포스코도 ESS를 한다. 포스코도 GM 말고 현대차, 포드, 삼성, SDI를 고객사로 갖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도 LFP도 한다. 포스코 퓨처엠 가장 빨리 양산할 거다. 세 번째, 포스코 퓨처엠도 전고체 개발하고 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가 주가의 핵심 키가 될 건데 올해 3월달 안으로 중국산 음극재에 대한 관세 결정이 나면 특히 인도네시아의 물량을 갖고 있는 BTR, 중국 BTR의 음극재 관세 폭탄 맞을 경우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의 모멘텀이 아니라 음극재의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양극재 업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가 아마 실적이 나오면 한 번 더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특정 업종 편중해서 보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업종 골고루 다 보셔야지 절대적으로 주도주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만 너무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반도체 외에 얼마든지 우주항공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고 바이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2차전지가 살아날 수도 있고 기존의 로봇이 더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업종과 기업은 영혼을 갈아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 모델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